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폐기물 개론에서 그 폐기물의 개요, 관리 법령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기물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폐기물의 어떤 정의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쓰레기, 연소재, 온이 같이 어떻게 보면 각 종류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그 어떤 종류를 나열하는 것은 이제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의 분류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은 1차적으로 발생원과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크게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2차적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요. 3차적으로는 그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그리고 의료 폐기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이라 하면 크게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장 폐기물을 그래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특히 이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정 폐기물 안에 중에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 의료 폐기물을 또 다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그래도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서는 생활계하고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생활계, 사실 저쪽에서 얘기하는 생활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사업장 폐기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배출량이 많은 거는 건설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해성이 큰 것은 바로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의료 폐기물이 이제 좀 더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형물의 함량에 따라서 알아볼 텐데요. 고형물의 함량은 이제 고형물이 얼마큼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액체 폐기물이라 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고체 폐기물이라 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그다음에 15% 미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체 폐기물이라 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체 폐기물은 5% 미만, 반고체는 5% 이상, 그다음에 15% 미만이고요. 고체는 15%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용어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야 그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갈 때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생활 폐기물인데,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그다음에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좀 전에 알아봤듯이 지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그런 모든 폐기물을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을 일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 1년의 공사, 여기서 건설공사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그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런 것들을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 하면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정 폐기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 폐기물이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처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에서 처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처리는 폐기물에서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수지, 운반, 그다음에 보관, 재활용, 처분,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그래서 가장 큰 범위의 것을 우리가 처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폐기물 처리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래서 폐기물 처리 기사라는 거죠. 폐기물 처분 기사도 아니고 폐기물 운반 기사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 기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주가 바로 처리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처리 안에 이제 처분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처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중간 처분, 그다음에 최종 처분. 최종 처분은 구분이 되는데, 이 중간 처분에는 소각, 중화, 그다음에 파쇄, 고형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처분은 해역 배출, 그다음에 매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역 배출하는 거랑 그다음에 매립을 우리가 최종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해역 배출을 거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최종 처분은 매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간 처분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소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각이 하여튼 중간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이 요즘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재활용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은 크게 그 물질 재활용 쪽, 물질을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물질로서는 어렵지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재활용, 이 두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물질 재활용 쪽을 알아보면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 재활용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재활용 같은 경우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이 모든 것들을 에너지 재활용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활용의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알아볼 게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요. 역시 우리가 처음에 알아봤듯이 처리가 가장 큰 범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처분 시설, 가장 대표적인 게 소각 시설이 되겠죠. 그다음에 최종 처분 시설, 매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재활용 시설. 재활용 시설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재활용 시설.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는 크게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그다음에 재활용 시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지정 폐기물은 그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유해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번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이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에는 폐합성 수지 또 폐합성 고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 폐합성 수지는 고체 상태의 것은 제외되고요. 폐합성 고무도 고체 상태의 것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이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이. 우리가 온이류, 우리가 슬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러지. 자, 슬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우리가 온이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5%. 그다음에 또는 고형물 함량 5%. 5% 이제 수분 함량은 미만이고 고형물 함량 이상. 이것에 한정해서 우리가 온이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농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식성 폐기물로서는 폐산이라는 게 있는데 폐산은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2.0 이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알칼리가 있는데 폐알칼리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12.5 이상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수치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폐산은 폐하값이 2.0 이하, 폐알칼리는 폐하값이 12.5 이상. 세 번째는 이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인데요. 여기에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제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 유해물로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폐유기용제가 있습니다. 폐유기용제는 크게 활로겐족하고 그 밖에 폐유기용제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페인트 및 폐락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유가 있는데요. 폐유는 기름 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5% 이상을 함유한 거고요. 그다음에 폐성면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일명 이제 PCB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CB를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 PCB에는 액체 상태의 것은 1리터당 2mg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 외의 것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용출액 1리터당 0.03mg 이상 함유한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액체인 것과 액체가 아닌 것 이렇게 크게 구분한다는 얘기고, 액체일 때는 1리터당 2mg 이상, 액체가 아닌 것은 용출을 합니다. 이게 거의 고체라고 보시면 고체에서 물질을 추출해내서 그 추출액 1리터당 0.03mg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유독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폐기물 관리 법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교재에 있듯이 처음에 폐기물 관련법은 폐기물 관리법이 1986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2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역시 199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자원이 좀 이렇게 전략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1992년도에 자원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해서 어떤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걸 일명 이제 폐척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995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을 또한 재활용을 열심히 하자는 측면에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전기 그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요 근래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원순환 기본법이 2016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쭉 그 폐기물을 보면 폐기물 처리의 개념에서 이제 자원순환 개념으로 이게 확대 강화됐다는 걸 우리가 법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관리 정책은 1986년 이전에는 오물청수법, 환경보전법에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이원화 관리를 하였으나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이제 일원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부터 1992년까지 폐기물 관리법에서 발생 억제, 예치금 제도, 그다음에 광역 관리, 사후 관리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1995년도는 폐척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소각 시설을 설치에 따른 님비 현상을 좀 예방하고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좀 해소하자는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전환시키고, 어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 종량제,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시키는 그런, 그리고 자원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중반부터는 그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재활용 등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환경성 보장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하수 슬러지 및 가축 분뇨, 그다음에 2013년에는 은폐수 등의 해양 배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육상 처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도 뭐 하수 슬러지는 건조화시켜서 화력 발전소의 연료로 좀 쓰고 있고, 은폐수는 바이오가스화를 시켜서 에너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좀 방점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넘어오면서 더더욱 그 자원에 대한 어떤 그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좀 알아보면, 그 생활 폐기물은 수집, 운반, 그다음에 처리 책임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그 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이 처리 주체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폐기물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처분되기까지의 우리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발생원에서의 폐기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분리하고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폐기물에 이제 취급할 때는 폐기물 수거하여서 컨테이너 등으로 운반하기까지의 작업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폐기물을 취급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생해서 컨테이너, 그러니까 작은 저장소까지 운반하는 그 과정을 취급이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이용과 재활용을 위한 물질 선별의 최적 장소는 역시 폐기물 발생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어떤 분리수거를 잘 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저장을 할 때는 공공건강과 미관상 측면에서 크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장을 신경을 써야 되고, 처리 방법으로서 봤을 때는 폐기물을 압축하거나 그다음에 과일 껍질이나 채소 이런 것들은 퇴비화 시키는 등의 어떤 방법을 발생하면서 우리가 취급을 잘 또는 분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와서 이제 적한 쓰레기를 적한과 수송의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적항과 수송할 때는 그러니까 매립지 최종 처분인 매립지까지 운반 거리가 24km 이상이면 수거 차량에 의한 운반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적항정을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거 차량으로부터 대규모 수송 장비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적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최종 처분까지 장거리 수송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묶어서 이제 적항과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항과 수송이 이루어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처분이 되겠죠. 최종 처분 단계에서는 어떤 폐기물 관리 체계의 어떤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매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